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뭐냐? 이제 점화식이야. 점화식이고 우리가 보통 점화식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좀 다룰 거냐 하면 일단은 점화식을 보고 얘를 파악을 하시겠죠. 얘를 파악을 하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한단 말이야. 대입을 하고 그리고 그 대입을 통해서 나열을 할 때 자, 나열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어떤 식으로? 계산의 흔적을 조금 남긴다 이 얘기야. 나열할 때 계산 흔적을 남겨서 뭘 파악한다? 질서를 파악한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질서를 파악을 하는 거죠. 질서를 파악해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추론하시면 되는 이런 패턴이고 보통 이제 점화식이 있는데 기본반 정도는 다룰 때는 그냥 선형으로 가는 거야. 지금처럼 그냥 쭉 나열하시면 선형 형태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 선형이 아니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수용도 형태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선형 형태로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 자, 일단은 오늘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은 이런 것들을 조금 할 거야. 기존에 주어진 점화식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알겠잖아. 오케이? 점화식이 주어지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는 파악하고 대입하고 나열하고 질서를 파악해가지고 추론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점화식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보고 이 점화식 자체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조금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오늘 이 작업을 조금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두 가지 형태만 살짝 살펴볼 거야. 두 가지 형태만. 자, 첫 번째 형태와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형태는 자, a의 n 플러스 1을 an에 더하기 fn의 꼴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미적분이랑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 꼴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야, 뭐라 앉아. 자, 여기서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fn을 더해가지고 가는 거야.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 fn이 있어요. 자, 이 꼴의 특징이 뭐냐? 이 꼴의 특징이 이거야. 봐봐. 파악을 하면 n번째에다가 fn을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특징이 뭐냐면 n번째에다가 fn을 더하면 그 다음이 나오는 건데 자, 특징이 어떤 특징이 되느냐? 여기서는 추가되는 합에 뭐가 있을 때 규칙이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어떤 꼴이다?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야. 자, 문장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이 문장을 보고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낼 텐데 추가되는 합에 모종에 추가되는 합에 규칙이 있으면 이런 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야. 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매 번당 p를 곱하고 q를 더한다는 얘기야. 매 번당 계속 p랑 q를 더한다고.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갈 때 p 곱하고 q를 더하면 그 다음이고 또 그때는 p 곱하고 q 더하면 그 다음이야. 이건 뭘 의미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가 의미하는 바는 같은 행위가 반복될 때는 자, 이런 것들처럼 얘가 상수가 될 텐데 p를 곱하고 q를 더해준다. 매 번당. 자, 어떤 일을 할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나오면
문장제를 점화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악이 어느 정도 하시고 대입하고 나열하고 질서 파악해서 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냥 여기서 추가한다는 얘기는 값 자체를 구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자,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기 15-3번 유제 한번 봅시다. 15-3번 유제 한번 볼게요. 15-3번의 유제 한번 볼게.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N쌍의 부부가 있어요. N쌍의 부부가 있을 텐데, 자, N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 거야. 배우자 제외하고. 배우자 각자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 제외했었을 때 악수 횟수야. 악수 횟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면 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수열 제일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범위가 좀 넓거든요. 범위가 넓으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한 쌍 있어요. 자,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거를 잘 봐주셔야 돼. 문제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자, M1이랑 W1이 있어. 자, 악수 할 수 있는 횟수 한 쌍 있어. 몇 회야? 만. 그렇지. 없죠. 없는 거죠. A0는 0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M2가 있고 W2가 이렇게 떠왔어. 자, 몇 회 할 수 있어? 몇 회 할 수 있죠? 4. 얘가 새롭게 왔잖아. 얘가 새롭게 왔는데 누구랑? 얘랑 악수할 수 있지. 또 얘랑 악수할 수 있지. 2회.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얘도 얘랑은 악수는 못하겠지만 누구랑 악수할 수 있는데? 얘랑 악수할 수 있고 얘랑 악수할 수 있잖아. 그럼 토탈 몇 회 악수할 수 있는데? 4회. 4회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A1은 4라고 일단 적읍시다. 4라고 적읍시다. 4가 되는 거야. 자, 4로 적을지. 자, 이런 생각도 해야 돼. 그러면 한 명당 둘씩 했기 때문에 얘 2 더하기 2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닌가는 좀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추론을 해야 되니까 파악을 해야 돼서. 오케이? 2 더하기 2를 할지 4를 할지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는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끔.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M3랑 W3랑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그러면 몇 명이랑 악수를 해? 네. 몇 명이랑 악수하죠? 4명. 4명이랑 악수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랑 악수하는 거야. 4명 악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W3도 얘랑 악수하는 거니까 4 더하기 4가 되는데, 기존에 악수를 했었던 그 부분은 다시 셈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 추가되는 합의 규칙이 있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령이 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셈했었던 건 다시 세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세려야 돼요. 자, 기존에 셈했었던 부분은, 셈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얘기야. 제외하시면서 기존에 A1까지 세렸던 부분은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합을 보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새롭게 추가되는 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얼마만큼 악수 횟수가 있었는데 A1만큼 악수 횟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4 더하기 4를 더했을 때 이제 뭐가 된다? 뭐야? A0가 아니잖아. A0 미안. A0가 아니죠. A1이죠.
뭐하냐? A1이야. 여기 A2야. 여기 A3야. 여기 A2야. 미안.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됐어요? 기존에 2명 왔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볼게. 이제 어디로 갈지는 보이지? 2 곱하기 4 곱하기 4. 그 다음 얼마로 갈까? 6 곱하기 6으로 가겠지? 6 곱하기 6으로 갈지, 맞아요. 6 더하기 6으로 갈지, 8 더하기 8로 갈지는 확인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8 더하기 8로 가는지 아니면 6 더하기 6으로 가. 6 곱하기 6이 아니죠. 6 더하기 6으로 가니 더하기야.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몇 번? 6회 더해주면 되고 여기서도 6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6 더하기 6이 되면서 앞에 기존에 세렸던 건 그대로 세려지고 이게 A4가 된다는 거. 끝이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해되세요? 자, 일반화를 굳이 시킬 필요가 있을까? 난 그렇게 싶어. 왜냐하면 아예 교육과정에 이렇게 얘기해놨거든. 일반화 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놨어. 그래서 예전에는 정서 문제가 1번에서 그쳤어요. 거의 대부분 1번에서 그쳤는데 이제 A5를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교육 과정이 반영이 된 거야. 자, A5까지 구하고 넘어갑시다. A5까지 구할게요. 그럼 얘는 뭐다? A 5 이거 4에다가 뭐예요? 8 8 더하기 8이죠. 그렇죠. 8 더하기 8입니다. 이제 식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뭔데? A5잖아. 내가 이만큼 나열했잖아. 변변끼리 더해주시면 끝인 거야. 오케이? 됐어? 자, 변변끼리 더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옆에 앉아보기. 그래서 요렇게 가시는 거고 변변끼리 더해줍시다. 변변끼리. 그러면 이게 날아가겠죠. 자, 요렇게 되면은 여기는 어차피 이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값과 이 값 사라지고 이 값 사라지고 이 값 사라지고 이 값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어? 다 사라지고 이거 어차피 0이니까 더 하나만 하잖아. 그리고 나서 뭐만 더해주면 된다? 여기 있는 요 녀석만 더해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얘를 다 더해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A5 같은 경우에는 A5는 이제 한번 더 더해주면 되겠지? 자, 2, 4, 6, 8이야. 얘들아. 2부터 다시 2부터 n개의 짝수 정말 자주 나오고요. 여기서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수능에서조차도 자주 나오는 거야. 1부터 n개의 홀수야. 우리가 이거는 시작하는 지점만 좀 기억을 해놓고 1부터 n개 홀수, 2부터 n개 짝수가 있으면 얘도 기억을 좀 해주는 거야. 자, 봐봐. 1부터 n개 홀수에 당연히 합을 묻는 거죠. 합을 묻는 거고 얘도 짝수의 합을 묻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1 더하기 3이야. 1이랑 3 더하면 어떻게 되죠? 3대 규칙이 2의 제곱이네. 5면 5까지 더하면 뭐가 되죠? 3개니까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n의 제곱이라고 비교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2, 4, 2 더하기 4, 6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 여기 봐. 이거 두 개 더하면 중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앙 얼마인데? 3이지. 3에다가 항의 개수 몇 개가 되는데? 2개지. 2 곱하기 3이네. 오케이? 잘했어요? 2 곱하기 3이죠. 자, 요까지 더하면은 요까지 좀 더 크게 적을게. 2 더하기 4가 있을 때 요까지는 중앙이 3이고 그리고 몇 개 있다? 2개 있어요. 자, 6이 있어요. 중앙이 누가 된다? 4가 되고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보여요? 규칙 보여요? 8이야. 중앙이 누가 있죠? 중앙이 5예요.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5예요. 규칙 보이죠? 얘는 뭐가 돼요? 그러면?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그러면 얘는 뭐로 귀결하면 되겠어?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다. 야, 중얼중얼 대지 말고 집중해. 어?
집중할 수 있지. 안돼. 자, 여기서 8과 2의 중앙이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5야. 4개 있어서 4 곱하기 5야. 3개 있어서 3 곱하기 4야. 그래서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중요한 팁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 얘는 중요한 팁입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2, 4, 6, 8이제 2부터 4개 짝수제 4개제 4 곱하기 5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4 곱하기 5가 몇 짝 있다? 2짝 있어요. 4 곱하기 5가 몇 짝 있다? 2짝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A5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알겠지? 자, 이제 봅시다. 이 꼴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필기하는 대로 다시 가서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얘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예요. 왜?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개차 수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4장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축차 대입해서 싹 다 더해주는 것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항분리로서도 보여드렸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러 가지로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는 뭐 해준다? 자, A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는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축차 대입하시던가, 14장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항분리 이용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기존의 셈 추가한 부분은 제외하시고 어디에 주목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합에 주목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용해서 점화식을 만들고, 점화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축차 대입이나 이항분리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A의 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 있는데, 자, 예전에 이것도 뭐가 있느냐 하면 풀이법이 있어. 풀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거야. 풀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로 쭉 밀고 갈 거야. 대입해서 규칙을 찾으면 돼. 자, 한번 해볼게요. 풀이법이 있어요. 풀이법이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자, 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다고 쳐.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얼마? 한 1이라고 할까? 2 꼴이 있었다고 칠게.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게 있으면서 A1이 1이라고 둘게요. A1은 1이라고 둘게. 자, 이제 반대 뭐 한다고? 대입한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A1은 1이고 세로로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놔 볼게. A2는 뭐가 되죠? 여기에다가 2에다가 1을 곱하고 더하기 2야. 계산을 해서 4라고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연산들을 보면서 규칙을 어떻게 잡아낼까 때문에 그냥 연산을 최대한 남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A3는 어떻게 될까요? A3는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지. 2를 곱하고 난 다음에 2를 딱 더해주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2를 딱 곱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2를 곱해봅시다. 2를 곱하면 여기 2 곱하고 여기 2 곱하니까 2의 뭐다? 제곱이 되고, 얘는 뭐가 돼? 2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네. 오케이? 잘했어요? 요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잘했어? 자, A4가 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2, 또 2가 더해지겠지. 2까지 돼? 이해되세요? 자, 얼마죠? 2에
3승이고 2의 3승이고 2의 제곱이고 거기다가 2가 더해지는 거야. 이해돼요? 2까지 적혔으면 규칙이 어느 정도 보일 거거든. A4면 지수가 하나 이 첨자보다 지수가 하나 딱 줄어드는 거, 첨자보다 지수가 하나 딱 줄어드는 거. 자, 1도 이제 지우면 되겠지. 1은 별로 대세 영향을 안 주네. 2에 첨자보다 지수가 1 줄어드는 것까지 하면 일단 질서 다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2의 세제곱, 2의 제곱, 2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2의 제곱, 2까지 더해주는 거야. 맞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결국에는 질서를 파악하는 거고 추론까지 한 상황이에요. 자, A5는 자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갈 것인지 추론해 보자고. 그러면 얘는 2의 4승 되면서 첨자가 2의 4승부터 계속 지수가 줄어드는 거야. 어디까지 줄어드나요? 라고 한다면 이까지 줄어들죠. 4, 3, 2, 1로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나는 이게 니들한테 굉장히 편한 방법인 게 외울 필요가 없잖아. 대입해서 질서 파악하면 끝이야. 오케이? 됐어요? 이 단어는 자 원래 예전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외워야 됐었어. 몇 가지는 외우고 한 대여섯 가지 외웠어야 됐었어. 근데 지금 필요 없고 그냥 쭉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더라. 끝.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우리가 뭐를 좀 볼 거냐. 자 15-6번 봅시다. 자 15-6번 보시면 소금물 문제가 있어요. 소금물 문제야. 자 이거는 내가 뭐 나중에 시간 남으면 참고로 한 개 더 가르쳐 주긴 할게. 일단은 얘는 뭐다? 규칙을 찾으면 됩니다. 규칙을 찾으면 된다고. 원래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고. 자 15번 봅시다. 15번에 보시면 10%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다. 소금물 문제죠. 소금물 문제예요. 이 그릇에 소금물 50g을 덜어내고 6% 소금물 50g을 추가하는 시행을 n회 반복 후 소금물 농도를 AN%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래 10% 소금물이 있었어. 10% 소금물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0g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내고 6% 소금물을 추가하는 거야. 근데 계속 반복하네. 자, 다시 봐. 아까 전에 언급했죠? 특징이 뭐라고?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는 어떤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왜죠? 상수고 상수란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매번당 변하지 않는 짓을 했을 때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런 꼴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 10%에다가 내가 어떤 조작질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50g을 드러낼 거야. 그럼 10%짜리 중에 얼마나 남느냐 하면 10%짜리 중에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칩시다. 칸막이 설치했어요. 100g 중에 50을 드러냈으니까 50g만 남아있겠죠. 오케이? 위에다가는 농도, 밑에다가는 소금물을 적으시면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뭐라고? 6%. 드러내고 6%짜리 50을 집어 넣었고, 그럼 여기서 봐. 칸막이를 살짝 들면 어떻게 되겠어? 섞이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섞였을 때 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섞였을 때 농도가 있을 텐데 이게 뭐다? 1회 시행이야. 1회 시행했었을 때 그 농도를 뭐라고 뒀느냐? 거기에서 A1%라고 돼 있죠. A1입니다. 얘 1회 시행했기 때문에 A1%가 되시겠죠. 잘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 거야. 계속 섞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나갔었을 때 1회, 2회, 3회, 4회 하면 A3, A4, A5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계속 나올 거고, 자, 종국에는 뭐가 등장하느냐? 이게 등장하겠죠. AN %짜리. 그래서 AN %짜리 100g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100g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도 다시 어떻게 해주느냐? 1회를 더 추가하는 거야. 즉 1회를 다시 한다는 얘기죠. n 플러스 1회라고 합시다. 자, 다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n회까지 했고 다시 한번 하게 되면 AN %짜리가 50g만 남아 있는데 50g만 남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 6%짜리가 얼마 들어온다? 50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 봅시다. 이거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이 녀석의 농도, 즉 n 플러스 1회차 농도는 무조건 누가 된다? AN 플러스 1%가 되는데, 자, AN 플러스 1%가 되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관계식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다? 점화식이에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소금물이 얼마인데? 100이거든. 소금물이 100이에요.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이 얼마야? 2분의 A%야. 다시 50 곱하기 100분의 A%니까 2분의 AN%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 100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50 곱하기 100분의 6이라서 얼마가 된다? 50 곱하기 100분의 6 하면 3인가요? 이렇게 3이 되겠죠. 오케이? 3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자, 이게 소금물 분의 소금이고 거기다가 100을 곱해야지 100분율이 나올 거고, 이게 A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해되세요? 잘했어? 자, 형태를 봅시다. 어떤 형태가 되었느냐 하면 100 사라지면서 이런 형태가 되겠네. 자, AN 플러스 1은 2분의 AN에다가 더하기 3이 되겠네. 특징이 뭐야? 계속 2분의 1 더하기 3,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가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이 점화식이 등장했으면 특정한 항을 구하라 그랬죠. 특정한 항, 뭘 구하라? A4를 구하여라. A4를 구하려면 A1을 구해야 되니까 A1을 한번 구해봅시다. A1을 여기서 구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10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얼마야? A1이 누가 나오게 된다? 10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8이 됩니다. 쌤, 저는 이렇게 이쪽에서 해도 돼.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 자, 100분에 50g 있었으니까 반절로 줄겠죠. 곱하기 100을 하시면 여전히 8이 등장하는 거니까 A1을 여기서 잡아내든 여기서 잡아내든, 근데 경험치로 이쪽으로 잡아놔야 되겠지. 여기서 잡아내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 대입해도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A1이 8입니다. 또 A1을 10이라고 잡아서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 A1은 10이 아니야. 1회 1개, 1회를 시행한 게 A1이야. 자, 이제 갑시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 쭉 가시면은, 자, A2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을 얼마에다가? 8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4라고 하지 않고 8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더하기 3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A3야. 자,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니까 2분의 1이 이 규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2분의 1을 다시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되고 끝에 3이 더 더해지네.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A4 같은, 이거 규칙을 발견할 필요가 없네. A4까지니까. 그냥 얘는 다시 한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2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에다가 다시 3을 더해주시면 되겠네. 자, 규칙은 충분히 볼 거라고 봐요. 첨자가 4일 때 지수가 3, 2, 3일 때 2, 2일 때 1이겠죠. 그래서 3, 2, 1로 줄어들면서 제일 끝 머리에는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8, 3, 3, 3, 3 이렇게 계속 가겠죠. 8, 3, 3, 3, 3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규칙은 이미 보였고 이거를 산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산수해 주시면 그 결과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그 결과가 4분의 25가 나옵니다. 얘가 1이고 4분의 3이고 2분의 3이고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25가 당장하다. 오케이? 그래서 4분의 25가 됩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끝났어요. 어디 한번 보시느냐 하면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어제 연습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요? 5-8번 풀었어요? 8번 어디까지 풀었지? 연습 문제는 몇 번까지인데? 3번만 하나 그랬구나. 자, 거기에 뭐가 되느냐? 연습 문제 8번 봅시다. 연습 8번이 되는 거고, 연습 8번에 보시면 자, 어떤 식물의 씨앗을 파종하면 그 중에 10%는 죽고 나머지는 10배씩 씨앗을 거두어 다음 해에 모두 파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식물의 씨앗을 파종하면 그의 10%는 죽고 나머지는 10배씩 씨앗을 거두어 다음 해에 파종한다.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처음에 10개의 씨앗을 있었어요. 10개의 씨앗이 있는데 이게 처음이야. 처음인데 문제는 이 중에서 10%가 죽는데, 그럼 10개 중에 얼마가? 10개 중에 10%가 죽으니까 90%가 살아남아서 0.9가 곱해지고 거기에다가 뭐가 된다? 결국에는 10배씩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10배를 곱해 주시면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몇 년 후야? 1년 후가 되겠지. 처음이 있고 1년 후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다? 100년 후를 물었어. 오케이? 100년 후를 물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면 되느냐? 각 상황을 우리가 수열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A1이라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10을 A1이라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해야 될 게 100년 후가 되기 때문에 100년 후를 뭐로 잡는다? A100으로 잡는 거고, 얘를 A100으로 잡았기 때문에 1년 후가 뭐가 되느냐 하면 A1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이 쉽지만 틀리는 이유가 A1, A100을 이상하게 잡아서 그래. 얘 그냥 처음 10개를 A1으로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얘가 A1입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주느냐? 반복이잖아. 반복이니까 포인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N년 후가 됐어. N년 후가 되었는데 N년 후와 N 플러스 이게 여기서 1년이 더 지나는 거지. 1년이 다시 지납니다. 다시 지났을 때 N 플러스 1년 후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됐어? N 플러스 1년 후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한번 봅시다. N년 후에 얘의 씨앗의 개수를 AN이라 둔다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AN에다가 오늘 계속 자네? 계속 자? 자지마. 아니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와. 세수. 계속 자. 내가 또 안 깨울 수는 없잖아. 제일 앞에서 덩치는 이렇게 큰 게 계속 자니까. 어? 자, AN이야. AN에다가 여기서 1년 후가 되면 10%가 죽으니까 0.9가 되겠지.
0.9, 10% 죽는데 그때 다시 10배로 더 늘어나니까 얘가 되겠네. 이게 뭐가 된다? A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필기.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합시다. AN 플러스 1은 9AN이 됩니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끝이야. 등비수열이야.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 되는 상황이고 딱히 우리가 뭐 점화식 막 규칙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공비가 9가 되고 첫째 항도 나오네요.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는데 첫째 항 자체가 90이네요. 90입니다. 그래서 AN은 AN 구할 필요 없잖아. 얼마? 100면 A 100이니까 A 100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공비인 9를 몇 번 곱하면 됩니다. 딱 99번 곱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공비인 9를 99번 곱하면 되는 거고 A1이 얼마가 되더라? 90이 되더라. 그리고 뒤에는 9의 99승이 됩니다. 다 됐죠? 뭐 지수법칙 사용하면 9 9999 이렇게 있으니까 9의 100승이고 곱하기 뭐 10이라 하든지 뭐 어떻게 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한 개만 더 해봅시다. 한 개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몇 번이냐 하면 여기 이쪽에 앉아. 이쪽에. 자, 이제 항들 자체가 몇 개 있느냐면 3항 점화식이 있어요. 3항 점화식. 2항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계속 2항들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3항 점화식이 있습니다. 3항 점화식이 있으니까 자 우리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3항 점화식이 있는데 점화식을 잡는 방식이랑 점화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열할지만 그것만 살짝 가르쳐주고 이제 점화식 파트는 끝.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살짝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자 3항 점화식이 있는데 자 이런 거야. n 번째 있고 n 플러스 3번째 있고 n 더하기 2번째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탈 몇 개의 항들이 있다? 지금처럼 3개의 항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3개의 항들이 있는 건데 자 거기에 앞에 이렇게 좀 적을게. an 플러스 2랑 an 플러스 1이랑 an이 있을 때 앞에 각각의 개수를 p, q, r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게 0이 된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이런 꼴이 있는데 얘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볼게요. 첫 번째, p 더하기 q 더하기 r 자체가 얼마가 되면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거는 많이 들어봤잖아. 피보나치 수열 계속 더하면 그 다음만 더하면 그 다음만 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런 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되지 않을 때 두 번째 여기 요런 형태가 있는데 자 얘만 변형을 살짝 하시고요.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Q는 막 P-R이라고 하고 변형을 한다는 얘기야. 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변형하느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얘는 항상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항상 P에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이항시키면 이런 형태가 돼요. R에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런 꼴로 변형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p를 나눠가지고 자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이것은
P분의 R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되는 건데 얘가 뭐다? 아,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지르고 갈게. 자, 만약에 세 개 항의 합이 제로다, 그럼 변형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다, 얘는 그냥 나열하시면 됩니다. 뭐하라고? 간단하죠?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씩 툭툭툭툭 나열해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왜 변형을 할까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오케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갈무리를 싹 해가지고 변형을 딱 해놓으면 정말 쉽게 탁탁탁탁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보세요. 또 잔다. 또 잔다. 오늘 마지막이야, 얘들아. 수열 마지막이야. 자, 갑니다. 2에 an 플러스 1 빼기 an이야. 자, 이거 잘 보세요. 정말 이렇게 하면 왜 좋은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왜 좋은지. 자,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게 왜 좋은지 알아야지. 이게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야지 이걸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원래는 이 식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원래는 전개가 싹 되어서 그냥 막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an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이랑 더하기 2an은 제로라는 형태고 그냥 개수가 1이었고 마3이었고 2였으니까 세 개의 합 자체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갈무리를 다 했어. 싹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했어. 여기다가 A1, A2에서 A3 나오는 게 너무 복잡하다고. 3 곱하고 2 곱하고 뭐 빼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 근데 자 초기값 두 개를 싹 줄게. A1이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A2가 있고 A3가 있어. 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항과 항 사이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2배를 해주면 그 다음 차이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차이가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차이가 얘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얘가 그 다음에는 2 차이 나는 거니까 1하고 2에다가 2만 딱 더해주면 만들어지는 거라서 얘가 얼마 돼? 4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다시 A4입니다. A4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에 자, 여기 차이에 2를 곱하면 그 다음 차이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4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4가 되니까 이 4에다가 다시 4를 더해서 8이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다 대입한다 쳐봐. 여기서 대입한다 쳐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A3 나왔어. 또 A3 나오면 A3 집어넣고 A2 집어넣고 또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계산이 그때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계산상의 이유 때문에 이런 특징이 사망으로 어차피 사망 해봤자 몇 개 있겠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나오는 사망 해봤자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뭐로 본다? 아, 차이를 보는 거야. 얘를 뭐라고 두느냐? n번째 차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 어차피 개차수열이야. 계속 돌고 도는 거야. n번째 차이고 얘는 n 플러스 3번째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n번째 차이와 그 다음 번째 차이를 가려면 2가 곱해진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렇게도 보셔야 돼. 그럼 쌤 매번 A2, A3를 구해야 되나요? 아니야. 잘 들어봐봐. 가렸지? 내가 얘를 다이렉트로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돼? 1, 2, 4를 더해주시면 바로 나와요. 위에 거를 싹 더해주면 얘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굳이 A4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A2랑 A3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개차 여기 위에 있는 이 차이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군지만 알면 싹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 이까지 됐어요? 잘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갑시다.